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쇼츠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인 주간 뉴스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 김치샐러드 본 채널에서 매일매일 전해드렸던 종합 뉴스들 중에 중요한 기사와 하이라이트 뉴스를 선정해서 요일별로 종합해서 전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임영님 소식을 다시 한 번씩 정리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반가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첩에 온통 러닝투성이라고 쓰고 팔을 높이 흔들며 열심히 달리는 모습에 이모티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깜깜한 밤에 흰색 모자를 쓰고 흰색 상의에 검은색 야관 반사조끼와 검은색 반지를 입은 임영님이 두 손을 허리에 대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형광색 팔찌를 종아리에 매서 더욱더 특이하고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자세히 보니 임영님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한데 공연 연습에 들어가면 댄스도 열심히 해야 하고 해서 늘 살이 빠진다고 전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도 그리스 조각상 같은 훤칠한 기럭지와 군살 없는 대리석 조각 같은 몸매가 돋보이는 러닝복 차림이었는데요. 언제나 최고의 피지컬을 보여주는 히어로가 멋졌습니다. 한편 두 번째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좀 더 가깝게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점퍼의 후드를 모자 위에 덮었어서 좀 더 귀엽고 앙증맞은 표정을 지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이토록 추운 날씨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팬들에게 보고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정말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춥다고 웅크리지 말고 임영님처럼 하루하루 나건네챙 하시면서 한 해 마지막 12월을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팬들은 멋지다, 정말 찐으로 본받아야겠다면서 항상 묵묵히 운동하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실천하는 히어로가 멋있다는 반응을 전했고 내가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전했는데요. 특히 러닝 코스를 모델 런웨이로 만드는 히어로의 모습이 특별하다며 임영님 사진첩에는 온통 러닝투성이지만 나의 사진첩에는 임영님 투성이라면서 임영님 모습이 환상적이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러다가 내년에는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전해졌고 건실한 청년 임영님이 특별히 멋있다는 반응도 전했네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 좋다면서 완전 무장한 임영님이 귀엽고 복스럽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도 발빠르게 임영님의 운동 소식을 전했는데요. 한 언론사는 임영웅 러닝에 푹 빠진 히어로 꽁꽁 싸매도 피지컬 놀라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3일 가수 임영님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사진첩에 온통 러닝투성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사진을 2장 게재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 임영님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러닝에 진심인 일상이 담겨 있다면서 바람막이에 패딩 조끼 그리고 모자까지 쓴 임영님의 러닝 인증샷이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특히 임영님의 놀라운 비율로 보는 이들도 하여금 놀라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임영님 사진첩에는 온통 이 사진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3일 오후 임영님은 사진첩에 온통 러닝투성이라며 2장의 사진을 게시했는데 공개된 사진은 러닝복을 입은 임영님 모습, 임영님은 작은 얼굴과 큰 키를 자랑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면서 완벽한 비율과 훈훈한 외모에 보는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면서 사진을 본 팬분들은 마라톤 준비 중인가요? 오늘도 건행 멋져요. 저도 본받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파이팅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코레일의 공지사항이죠. 실제로 코레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경인 급행열차 9인력 임시정차 알림이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요. 고척돔 행사 귀가 고객의 교통편 제공을 위해서 용산행 경인 급행 전동열차를 9인력에 임시 정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임시 정차일을 보면 임영님의 고척돔 행사일 이외에도 월별 정차 일정이 있었지만 이번 정차 알림 공지에는 고척돔 행사라는 표기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임영님의 콘서트가 직접적인 임시 정차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그리고 29일 일요일을 포함해 모두 11차례 9인력에서 경인 급행열차가 임시로 정차할 예정이며 2025년 1월 2일 목요일과 3일 금요일 그리고 4일 토요일 포함해서 모두 7일 동안 임시 정차한다고 고지되었습니다. 또한 대상 열차는 평일 밤 9시 19분부터 10시 42분까지 7편, 그리고 휴일 밤 9시 19분부터
밤 11시 21분 열차까지 총 8회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임영님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 콘서트 보러 오는 팬분들 9일역에서 쉽게 열차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에 대비한 코레일의 임시정차 소식으로 시작해 100주 연속 기록이라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한 팬앤스타 소식,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한 후즈 팬덤상 토너먼트 예선 투표 소식은 물론 13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임영님의 기념일 소식까지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히어로 관련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님 유튜브 13주년 소식입니다. 임영님 유튜브 채널이 1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임영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올해 2024년 12월 2일을 맞아 정확히 13주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꾸준히 올렸던 것 같네요. 특히 임영님이 데뷔하기 이전에는 소속사의 다른 가수들의 영상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13주년을 맞은 임영님 채널은 현재 동영상 773개가 올라와 있으며 커뮤니티 게시글은 37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임영님의 영화 I am hero the stadium에 35만 관객 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재생 목록은 모두 18개인데요. 현재 마이리틀 히어로를 비롯해 I am hero 콘서트 영상, 그리고 영광극장을 포함해 리로드 영웅본색, 미스터 트롯, 뽕숭아 악당, 사랑의 콜센터, 히어로그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독자는 168만 명, 총 조회수는 26억 7천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제 곧 27억 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임영님의 쇼츠 채널도 현재 구독자 31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205개가 확인되었으며 총 조회수 1억 200만 뷰를 기록하고 있네요. 첫 번째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사 제목이 있는데요. 임영님의 진짜 산타가 등장했다는 내용이었죠. 해당 내용을 읽어보면 임영님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임영님이 선한스타 가왕전 상금 200만원을 소아암 및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을 위해서 기부한다고 전했는데요.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로 앱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 및 노래를 보며 앱내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임영님은 선한스타를 통한 누적 기부 금액 9,194만원을 달성했는데요. 이 금액은 장시간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사업이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환자들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박스를 준비해서 기쁨을 선물했는데요. 이에 소아암재단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얼어붙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주는 선행에 감사한다며 가수 임영님의 선한 영향력과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감사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12억 향방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주말 맹활약상이 언론 기사는 물론 방송사 뉴스에서도 일제히 보도되고 있는데요. 12억 기부와 관련해서 수익금의 향방을 언급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임영웅 12억 콘서트 수익 어디 가나 봤더니 였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서 발생한 12억 수익금 전액은 임영님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월드비전과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전했네요. 월드비전은 세계 2억 명의 아동들과 이웃들이 가난의 근본 원인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해주는 것을 돕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을 개선해서 위생적인 화장실과 식수 등을 지원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단체입니다. 특히 전 세계 취약 아동들을 위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인데요. 해외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국내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전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는 그동안 임영님이 계속해서 후원과 기부를 해오는 단체인데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서 많은 기부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영님의 12억이 소중하게 정말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별빛 여러분, 정말 훈훈한 기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임영님이 12억 기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랑의 열매에 3억 원을 또 기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팬클럽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하며 변함없는 팬사랑을 입증해 주었네요. 기사에 따르면 가수 임영님은 지난 12월 2일 오늘 한 해 팬들로부터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총 3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팬클럽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하며 또 한 번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임영님이 개인적으로 2억 원, 그리고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이 1억 원을 더해서 이루어졌으며, 성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영님은 지난 10월 12일에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도 참여해서 따뜻한 선행을 실천했으며, 축구대회를 통해서 모인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인 12억 원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었고, 스포츠와 나눔이 하나 되는 특별한 장이 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임영님은 축구대회에서도 팬클럽 영시대와 함께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며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는데, 이번에도 3억이라는 통 큰 기부를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지난 2021년부터 팬클럽 영시대 이름으로 꾸준히 사랑의 열매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기부를 포함해서 임영님이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한 성금은 총 17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팬들 역시 임영님 뜻에 동참해서 산불 피해,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며 나눔 리더스 클럽 가입과 지역별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스타와 함께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따뜻한 연말 히어로와 함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시즌 그리팅 소식입니다. 임영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히어로 2025 시즌스 그리팅 히어로스 데이 오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일상에 휴식을 담아낸 내용이었죠. 함께 올라온 화보 사진을 보면 히어로즈 데이 오프, 즉 영웅의 휴일이라는 영문 글씨 아래 핑크색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후드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영님의 부드러운 미소와 장난꾸러기 같은 해맑은 모습이 팬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화보였죠. 특히 스케이트보드에는 히어로 제너레이션, 영웅시대라는 영문 글씨와 히어로라는 흰색 글씨, 그리고 LYW라는 임영님의 이름 약자인 영문 로고가 전해지며 임영님의 시즌 그리팅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스포티하면서도 상큼한 매력이 강조되는 사진이 이번 시즌 그리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그리팅 제품들을 보면 아주 컬러풀한 느낌이었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먼저 키트 버전은 굿즈가 담겨있는 박스 겉면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함께 섞여 있어서 색감이 두드러졌는데 아주 고급스럽고 컬러가 잘 매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시계 모양의 디자인이 새겨져 있어서 휴일을 꿈만같이 느낄 수 있다는 느낌을 잘 표현해 준 것 같네요. 한편 탁상 달력으로 보이는 노트에는 희미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임영님이 커다란 강아지로 보이는 동물의 뒤를 밀어주는 듯한 느낌의 사진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10월이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죠. 한편 포토북은 임영님이 커피를 마시는 듯한 모습과 바닥에 사과로 보이는 붉은색 과일이 놓여져 있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그리팅의 탁상 달력과 다이어리, 스탬프, 목표 달력은 물론 증명사진, 밴드 등은 임영님뿐만 아니라 주인공으로 10월이가 등장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한편 벽에 걸 수 있는 캘린더 버전도 있는데요. 기다란 히어로 데이 오프라고 쓰여져 있는 푸른색과 노란색 박스에 시계 모양의 임영님과 10월이의 행복한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키트 버전과 월 캘린더 버전 두 가지를 모두 구매하면 엽서 2매 및 리무버블 스티커를 2매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임영님이 곰돌이 인형과 함께 있는 모습과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핑크색 선글라스를 쓴 10월이와 함께 촬영한 모습의 사진도 전해졌네요. 한편 이번 시즌 그리팅 예약 판매는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이며 배송 일자는 12월 30일 월요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입니다. 판매처는 IM 히어로몰이니 우리 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별빛 여러분, 임영님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반가운 근황 사진을 공개한 이후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에서 일제히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요.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귀여움에 멋짐까지 갖춘 팔색조 카멜레온 매력이 넘친다며 매일매일 시간이 거꾸로 가는 듯한 히어로의 비주얼에 대한 극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사에서는 가수 임영님이 추운 날씨에도 러닝에 열심인 근황을 공개했다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첩에 온통 러닝투성이라면서 운동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는데 무릎에 형광으로 빛나는 장비를 두르고 길 위에서 허리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위풍당당한 포즈를 취했고 특히 바람막이 점퍼에 후드를 쓴 모습은 장난꾸러기 같은 귀여운 매력을 뽐냈다면서 표정장인의 제대로 된 포스를 마음껏 보여주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웅 러닝, 셀카 가득한 사진첩,
몸도 마음도 건강한 히어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임영님이 최근 집중하는 러닝 달리기에 진심이라며 만능 스포츠맨인 임영님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또한 사진 속 임영님은 블랙 앤 화이트 착장에 모자와 장갑을 착용해서 러닝 뛸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며 최근 운동을 열심히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임영웅 올겨울은 행복한 영웅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러닝투성이라고 적은 임영님의 메시지를 이용해 팬들도 사진첩에는 온통 임영웅 투성이라면서 성실한 운동 루틴에 박수를 보내며 감기 조심하고 건행을 실천하는 모습이 멋지다는 반응도 전해주었네요. 지난달에도 임영님은 여러 차례 운동을 마친 뒤에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사진을 공유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잘해왔는데 이번에도 꾸준히 추운 겨울에도 자신의 근황을 보여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는 행보와 팬을 생각하는 고운 마음씨가 훈훈함까지 자아내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하는 모습이 멋지고 찐으로 본받아야겠다. 나도 사진첩의 임영웅뿐 너무 귀요미시네요 등의 팬들의 반응도 전해주었네요. 첫 번째 뉴스는 월간 투표 3관왕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아시아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인 ASEA 2025 11월 월간 투표에서 3관왕의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정말 장르를 넘어선 히어로의 존재감을 제대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ASEA는 뉴스엔과 S타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간 시상식인데요.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데 포도알 앱을 통해서 월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간 투표는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투표에서 임영님은 이달의 그룹 분야를 제외한 이달의 솔로, 이달의 트로트, 이달의 인기상 부분을 1위에 랭크되며 3관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달의 솔로 부문과 이달의 인기상 부문은 지난 8월부터 이번 11월까지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팬덤 영웅시대의 강력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임영님은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시하며 팬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은 이번 ASEA 2025 월간 투표 1위 3관왕의 기록은 팬덤 영웅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성과로 남을 예정이며 월간 투표 1위 아티스트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뉴스엔 홈페이지 배너 및 축하 광고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해주었네요. 또한 월간 투표 결과는 내년 1월에 진행될 ASEA 2025 1차 본투표의 가산점으로 반영되어서 더욱더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임영님이 본투표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팬들의 기대와 응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이 멜론 109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다이아클럽의 유일의 솔로 가수의 존재감을 제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임영님은 12월 4일 기준 누적 스트리밍 수 109억 25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1일 증가량은 499만 9,400뷰입니다. 지난 11월 16일 108억 달성 이후 약 20일 만에 1억을 다시 추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제는 거의 20일 정도 되는 시간에 1억 정도가 늘어나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100억 다이아클럽 달성 당시에 우리 팬들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임영님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이자 유일한 솔로 가수로 다이아클럽에 이름을 올렸었죠.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같은 숫자 100억을 달성했는데 계속 조회수를 늘려가며 이제는 109억에 진입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임영님을 위해서 꾸준히 응원한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임영님의 스트리밍 109억을 가능하게 한 앨범들을 살펴보면 온기가 2억 8,780만 뷰, 두오다이 2억 9,950만 뷰를 차지했네요. 또한 첫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는 39억 뷰를 기록했고 첫 번째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7억 8,140만 뷰, 폴라로이드는 7억 8,040만 뷰, 그리고 모래알갱이는 3억 5,240만 뷰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제 나만 믿어요는 9억 7,720만 뷰, 피아노 버전은 5,970만 뷰, 히어로는 3억 5,260만 뷰,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5억 3,51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데뷔 앨범 미워요는 2억 1,030만 뷰, 멋이 중원디 9,210만 뷰, 엘리베이터 190만 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2억 47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임영님이 109억 뷰를 달성한 멜론의 전당은 국내외 아티스트 및
국내 발매 앨범의 멜론의 기록을 축하하는 명예의 공간인데요. 누적 스트리밍 수 10억 회 이상을 달성한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빌리언스 클럽에는 총 100여 팀이 올랐고 이 중 BTS가 누적 100억 뷰 이상을 기록하며 임영님과 함께 다이아 클럽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임영님의 다이아몬드 업적을 넘어서 150억, 200억 뷰까지 달성하기를 바라고 이제 BTS를 넘어 최고 정상 자리를 차지해보기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오늘은 임영님 팬들에게 기대되는 이벤트가 2개나 있는 날인데요. 바로 임영님의 시즌 그리팅 예판이 시작되는 날이죠. 말 그대로 히어로스 데이 오프, 임영님의 휴일을 즐기는 멋진 모습이 가득 담긴 화보를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시간이 마치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청순하고 대학생 같은 임영님의 멋진 모습과 시어리의 귀여운 모습이 담긴 달력과 스티커, 다이어리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투표가 마감되는 날인데 바로 후주 팬덤상 40회 예선 투표가 오늘 밤 자정에 종료됩니다. 후주 팬덤상은 임영웅 아티스트는 물론 팬덤인 영웅시대까지 함께 수상하는 의미 있는 상인데요. 오늘 예선 투표가 종료되면 토너먼트로 1대1 대결을 다른 아티스트와 함께 펼치게 될 예정이죠. 임영님은 현재까지 총 60%가 넘는 투표수를 보이며 16강에 무사히 안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우리 별빛님들 임영님 상남자 프로젝트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가 26억 9천만 뷰를 달성하며 눈부신 기록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임영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68만 명, 총 영상수 774개로 일상과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임영님 유튜브 채널은 사랑해요 그대를 영상이 최근에 올라왔으며 이전에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스페셜 땡스 영상인 연애편지가 올라오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지난 10월에 있었던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비하인드 소식과 10월이 영상이 꾸준히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번 총 조회수 26억 9천만 뷰를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영님 채널이 놀라운 숫자 30억을 넘어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50억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구독자 200만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벅스 페이버릿 투표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벅스 페이버릿 남자 솔로 부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왕중왕전 후보가 되며 최고의 2024 아티스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23.2%의 투표율로 총 48만 2,057표를 얻었으며 음원 점수 6.6%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임영님은 19일부터 시작되는 왕중왕전 후보가 되었네요. 특히 음원 점수도 20%가 합산되기에 스밍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현재 임영님은 1위 특전으로 삼성역 초대형 디지털 샤이니지 광고판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은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상영되는데 30초 동안 대치동 방면으로 상영되고 그 외에도 중앙일보 디지털 뉴스 아티클과 벅스 페이버릿 공식 SNS 축전이 전해지며 왕중왕전 결선 투표 후보의 자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한편 왕중왕전 투표 일정은 12월 19일 목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이며 남자 솔로와 여자 솔로 그리고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으로 나누어서 투표가 진행되었던 이번 투표의 최종 승자를 선정하는 투표죠. 한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하면 삼성동 샤이니지 내방면 광고는 물론 버스 광고 10대 그리고 중앙일보 신문 전면 광고는 물론 벅스앱 메인 배너로 임영님이 홍보될 예정입니다. 임영님의 1위 선정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왕중왕전을 위해서 우리 별빛님들 열정적인 응원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별빛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2024 랩드 연말 결산에서 임영님이 여러 부분에 걸쳐 놀라운 포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포티파이가 발표한 2024 결산은 글로벌과 대한민국으로 나누어서 집계되는데 임영님은 대한민국 랩드 연말 결산에서 국내 최다 스트리밍 아티스트 2위라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해 주었네요. 실제로 랭킹을 자세히 보면 1위는 BTS 멤버인 지민이며 2위는 임영님의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위는 BTS의 정국님이네요. 한편 4위는 뉴진스, 5위는 BTS B,
그리고 6위 에스파 등으로 임영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이돌 그룹 출신 멤버들과 아이돌 그룹들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또 다른 부문에서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최다 스트리밍 응원에서는 임영님의 두오다이가 6위를 차지했으며 모래알갱이가 9위를 차지하는 등 모두 두 곡을 탑10에 올려주었습니다. 한편 국내 최다 스트리밍 앨범에서도 임영님의 I am Hero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2024년 정규 앨범 없이 기존 앨범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임영님의 신규 앨범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발표만 된다면 그야말로 스포티파이에서도 엄청난 포스를 제대로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도 스포티파이 2024년 연말 결산 소식을 전했는데 임영님이 2위에 올랐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다면서 트로트 경연대회 출신 아티스트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몇 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이는 임영님으로 인해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며 클래식, 재즈, 힙합, 트로트, 이제는 그저 좋은 음악과 나의 음악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했는데, 정말 임영님의 음악이 이런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임영님과 물고기 뮤직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글을 전했는데요.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서 특별한 인연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과거 두 사람이 가족부터 만난 사연부터 최근에 전해졌던 감동의 기부까지 특별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정리해 주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임영님과 소속사 신정훈 대표와의 비슷한 점을 언급했는데,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결이 닮았고 인기에 요동치지 않는 단단한 성품이 닮았다며 이타적인 삶의 물결 역시 닮은 점이 보인다고 전해주었네요. 한편 연예계를 장악하는 대형 소속사의 파고 속에서도 의연하게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라며,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았던 나를 왜 선택했냐고 묻는 가수 임영님에게 노래는 잘 몰랐지만 참 건실하다고 느꼈다고 답했다며, 서로가 서로의 인성부터 먼저 알아본 가수와 대표의 모습이 따뜻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임영님의 양복을 들고 구두를 닦아주고, 어떤 날은 음료수를 건네고, 또 어떤 날은 소탈한 웃음으로 국밥을 같이 먹고, 물끄러미 임영님의 무대를 지켜보는 신정훈 대표님은 선한 인상에 키도 크고 웃는 모습이나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임영님과 닮아 보였다면서, 서로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말수도 적고 어디에 가나 눈에 띄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면서, 치열한 연예계에서도 강인하고 의연하고 담대하고 진실한 모습을 잘 보여주며 적응하는 것 같다고 전해주었네요. 특히 미스터트롯 최종 우승 소감에서 끝까지 함께한 최고의 인생 파트너 신정훈 대표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임영님의 의리와 그에 보답하듯 TV조선과의 계약이 끝난 후 모든 예능 프로그램을 자제하고 자신만의 음악적 철학과 소신으로 동료 가수들과는 남다른 행보를 걷는 임영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소속사 대표님을 보며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중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으로 음악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며 명품 가수와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가 된 임영님과 소속사 대표가 이번에도 최고의 파트너로서의 멋진 선행의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은 나눔으로 이어졌는데, 사랑의 열매에 임영님이 2억,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1억, 총 3억 원을 팬클럽 영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면서, 이로써 사랑의 열매에 총 17억 원에 달하는 누적 기부액을 기록하게 된 임영님은 최근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를 통해서 발생된 티켓 판매 수익금 12억 전액도 기부하는 데 이어서 선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소속사 대표님의 응원과 동참이 함께 이루어낸 선행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고, 여기에 가수와 소속사 못지않는 기부와 봉사 등으로 선한 영향력을 곳곳에 전파하는 영시대까지도 닮아도 너무 닮은 임영님과 물고기 뮤직 그리고 영시대 그들로 인해 이 겨울의 온기가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이 지난 10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한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 빵 터지는 비하인드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축구선수 정저국 선수의 아내분인 김성은님과의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지난 5일 김성은님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쇼핑템을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죠.
영상을 촬영했던 날짜가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날 김성훈님은 외출을 앞둔 남편 정조국 선수를 부른 뒤 손깍지를 끼고 애정을 과시했는데, 이때 정조국 선수는 저는 임영웅씨 만나러 가겠다고 했고, 김성훈님은 임영웅님이랑 기성용씨랑 자선축구대회를 내일 한다면서 남편도 내일 거기에 선수로서 간다고 부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훈님은 남편에게 쓰러지는 것 아니지 10분 뛸 거야 라고 걱정을 했고, 남편 정조국 선수는 살아 돌아올게 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김성훈님은 나 지금 심히 걱정된다면서 몇 년 만에 뛰는 거야 라고 재차 걱정을 했고, 정조국님은 다시 살아 돌아올게 라고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김성훈님은 이후에 임영님의 사인을 좀 받아오라고 요청을 했고, 정조국 선수는 아유 그런 거 못 받아 라고 아내를 자제시켰는데, 남편이 오랜만에 뛰는 경기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임영님 사인을 챙기는 모습에 빵 터지게 되었습니다. 히어로의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그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영상에서 보여지는 상황은 정조국님이 대전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언급된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서 정조국 선수는 후반 23분 골을 넣으며 맹활약을 했었죠. 이익균 선수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골문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날 경기를 앞두고 재미있는 비하인드 소식이 공개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빵 터지는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웅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임영웅님의 콘서트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이었죠. 지난 5월 임영웅님의 I am hero the stadium 콘서트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었는데, 그때와 비슷하게 또 다른 스타디움 공연의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는 고양시가 문화예술포럼 활경 관련 기사를 전했는데, 고양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대형 공연 유치 사업을 시작한 첫 해부터 대박을 기록했고, 앞으로 임영웅님과 BTS 공연 등을 유치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고양 종합운동장 프레스룸에서 열린 2024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에 고양시장이 참석해서 공연을 유치하고 싶은 스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BTS의 제대기념 공연과 최고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가수 임영웅님의 공연,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폴 맥카트니도 꼭 데려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연 거점 도시를 위한 고양시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려서 고양 종합운동장 대형 공연 유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고양시의 공연 인프라 활성화 및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요. 공연을 통해서 내년에 공연할 2개 팀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선정 기준으로는 공연 계획의 적절성이나 전문성, 신뢰도, 흥행성 및 대관 수익성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일본 사례도 전했는데, 도쿄 인근 도시에 있는 공연장 사례를 들며 방문객들의 목적은 공연을 보는 것인 만큼 1시간 내 거리라면 공연장이 반드시 수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양시를 대중음악의 공연의 성지로 브랜딩하고 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고 전했네요. 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서 이미균 음악평론가는 고양시가 어떻게 대중음악 공연의 성지로 급부상했는가를 주제로 고양시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축구장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더 진화된 잔디 보호 매트를 이용하고 비가 내려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최신 공법의 지붕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는데, 앞으로의 공연장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양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대형 공연의 유치 사업은 시작 첫 해부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카니에 웨스트가 14년 만에 대한 공연을 펼쳤고, 지난 10월에는 엔하이픈과 세븐틴이 이곳에서 월드 투어의 포문을 열었고, 내년 4월에는 세계적인 락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6회 공연으로 펼쳐진 예정이며, 전설적인 밴드 오아시스도 내년 10월 16년 만에 한국을 찾아서 고양 종합운동장 무대에 설 예정인데, 잠실 경기장의 리모델링과 상암 경기장 잔디 문제를 극복하는 취지로 임영웅님 공연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웅님의 고양 종합운동장 콘서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웅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 관련 응원 이벤트 소식입니다.
페네스타에서는 임영님의 리사이틀 콘서트 응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응원 서포트를 오픈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페네스타에서 6일 임영웅 콘서트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오는 1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를 위한 대형 광고 프로젝트입니다. 임영웅 콘서트 응원 프로젝트는 팬들이 기부하는 무지개별 개수로 성공이 확정되는데 서울 지하철역, 합정역 CM보드 축하 영상은 물론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전광판에서도 축하 영상이 전해지며 이 밖에도 잠실에 있는 대형 디지털 전광판, 홍대 M스크린, 그리고 서울 버스 광고 등 풍성한 선물들이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벤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10월이 첫돌 소식입니다. 오늘 12월 7일은 10월이의 첫 번째 생일인데요.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10월이의 첫돌을 축하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줄을 이었네요. 팬들은 10월이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덕담과 첫돌을 축하한다면서 시즌 그리팅 임영웅 형아랑 나온 것을 축하한다며 태어나서 1년 동안 살아본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반응이었죠. 또한 언제나 임영웅 형아와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란다는 축하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이 팬미팅을 하면 좋겠다며 10월이가 태어나서 정말 고맙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10월이가 처음으로 팬들에게 인사한 날은 지난 6월 16일 임영님의 생일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당시 임영님은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한다면서 농담을 전했었죠. 임영님은 팬들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 말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고 충격 많이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미 얼굴에는 웃는 모습이 있어서 팬들이 다 어느 정도 농담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개한 친구는 강아지였는데 흰색 강아지가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했었습니다. 당시 팬들은 이미 이름이 10월임을 예상을 했었는데 임영님은 잘 알고 계신다며 이 친구의 이름이 10월이라면서 10월이와 만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었죠. 그러면서 10월이는 생일이 12월 7일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제 6개월에서 7개월 된 친구인데 5kg 정도 되는 순둥하니 너무나 예쁜 강아지라며 항상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는데 드디어 강아지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서 행복해했습니다. 또한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도중에 단편 영화 인 악토버를 찍게 되었고 극중에 10월이라는 강아지가 등장하는데 연습하고 촬영을 하면서 10월이라는 이름을 많이 불렀고 진심으로 연기를 하다 보니 10월이라는 이름이 제가 정이 들었다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무조건 10월이로 해야겠다고 10월이로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10월 이름에 너무나 정이 들어서 그랬다며 아주 순둥순둥하고 짖지도 않고 너무나 착하다고 전했었죠. 팬들이 강아지 키우면 안 된다는 어머니 말씀이 걱정된다고 하자 그냥 데려왔는데 어머니께서 왜 데려왔어 하시면서도 매일 10월이 안부를 묻는다며 너무나 좋아하시고 할머니도 좋아하신다면서 큰 반대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특히 형들에게는 반응이 없는데 누나들을 좋아한다는 참으로 웃긴 아이라고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10월이는 이후 임영님 주변에서 살짝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지난 추석 인사를 계기로 팬들은 자주 10월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임영님은 행복한 명절 인사드립니다 였는데 당시 임영님이 연휴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하고 건행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10월이도 살짝 발을 들어서 형과 같이 건행을 하게 해주어서 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었죠. 이후 말 그대로 강아지 이름과 동일한 10월이 되면서부터 정말 맹활약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임영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며 10월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에서 10월이를 산책시키는 임영님 모습이 전해졌는데 애견 동반 카페에서 영웅이 형아랑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담력 훈련도 하는 등 재미있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임영님이 정말 10월이를 사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원으로 이동해서 10월이와 산책을 시작했는데 무더운 날씨였지만 10월이와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집으로 돌아가서 목욕도 하게 되었는데 10월이가 털 때문에 커 보였지 원래는 아주 슬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네요. 한편 뭐니뭐니 해도 10월이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던 계기는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때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축구장 현장에서도 임영님만큼이나 팬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었습니다.
시월이는 이날 경기 시작 전에 대형 전광판에 등장을 했는데 수많은 팬들이 시월이를 보고 재미있어 했고, 시월이는 순둥순둥한 모습을 보이며 잔디밭을 두리번거리는 깜찍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것이 시월이의 복장이 유니폼이었던 점인데 팀 히어로의 핑크색 옷을 입고 등장을 해서 더 큰 화제가 되었었죠. 아마 이날을 계기로 우리나라 강아지 중에 제일 유명한 강아지가 시월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날 경기 전 비하인드 영상도 임영님 유튜브에 공개되었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시월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임영님은 촬영 현장에서 시월이와 알콩달콩 귀여운 케미까지 보여주며 즐거움을 주었는데요. 임영님은 시월이가 불편할까봐 유니폼도 벗겨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장에 등장을 했을 때 엄청난 함성에 조금은 놀라기는 했지만 금세 익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임영님 형님처럼 무대를 즐기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결국 임영웅 형아랑 시즌 그리팅에 등장할 정도로 이제 완벽히 녹아들었는데요. 이제 이슈월이의 첫 돌을 맞아서 임영웅 형아와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첫 번째 뉴스는 빌보드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음악 차트인 빌보드에 임영웅 관련 언급이 전해졌는데요. 2024년 최고의 K-팝 노래 25곡을 추천한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12월 12일에 2024년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열리는데 12월 13일에 공개되는 빌보드 연말 차트를 앞두고 올해의 최고 K-팝 노래에 대한 빌보드의 추천 목록이라고 전하면서 임영웅의 온기를 17번째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장르의 다양성을 보였고 문화적인 장벽을 깨면서 지난해 한국 음악 산업은 더욱더 실험적인 도전을 했는데 그 결과 장르에 대한 기회가 더 커졌고 전 세계 오디언스에게 특별한 싱글 앨범들을 선물했다며 걸그룹들도 히트곡을 내며 싱글 차트를 장악했고 임영웅을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가 여러 오디언스들을 기쁘게 해주었다면서 새로운 음악적인 위대한 순간을 위해 나아갔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임영웅을 소개했는데요. 2024년은 임영웅에게 앨범 발매 측면에서 조용한 한 해였지만 미스터트롯 슈퍼스타인 임영웅은 노래의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특히 지난 5월에 발매한 더블 싱글 홈과 온기를 공동 작사했으며 온기의 작곡에도 기여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임영웅의 공연이 더욱더 강력하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온기는 임영웅의 감성적인 피아노 발라드로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악기가 천천히 추가되었고 마지막 순간에는 멋진 합창단이 임영웅의 감성적인 창법의 목소리와 어울리며 소름 돋는 순간을 선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이 올해 발표한 두 곡 중에 온기는 특히나 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아티스트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느껴진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이번에 임영웅이 정규 앨범이 발매되지 않아도 빌보드가 극찬한 내용이 아주 자랑스러웠고 특별했네요. 다음 뉴스는 부르의 명곡 소식입니다. 7일 방송된 KBS ETV 부르의 명곡 684회에서는 노사연님과 최성수님이 전설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노사연님은 바램의 역주행이 임영웅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방송에서 첫 번째 무대에 오른 우디님은 노사연님의 대표곡 바램을 선곡했는데요. 무대가 끝난 후 MC 신동엽님은 2014년도에 발표된 노사연님의 바램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노사연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노래라고 언급했죠. 이에 노사연님은 별로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중장년층에서 정말 좋아해 주셨다며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위로를 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임영웅이 이 노래를 불러 역주행했다며 공을 돌리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은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예선전에서 현역부 A 타이틀 첫 번째 무대로 선곡해 큰 감동을 안겼던 곡이죠.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담아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위원 노사연님은 자신의 노래를 감동으로 승화시켰던 임영웅 무대에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던 곡입니다. 바램은 3분의 기적으로 불리며 임영웅에게 팬들이 빠져들게 한 최고의 명곡이 되었는데요. 이날 임영웅은 감정 컨트롤을 하며 슬픔을 참아냈고 담담히 노래를 불러주어서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노래였습니다. 특히 노래를 다 마치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임영웅도 눈물을 흘렸던 곡인데 당시 올 하트를 받으며 임영웅의 전설을 시작을 알렸던 곡에 대해 원곡자 노사연님이 극찬을 해서 더욱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곡입니다.
별빛 여러분, 지난 주말에 임영님 학술대회가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예상했던 것처럼 여러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일제히 기사로 전했는데요.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한국대중음악회장님의 인터뷰 기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성애가 임영님의 신드롬을 키웠다는 내용이었죠. 팬을 섬기고 배려하는 임영님에게 60대 이상 중산층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콘서트를 열어서 팬들과 자주 만나는 히어로는 가족애로 가수와 팬덤이 똘똘 뭉쳐서 이딴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트로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도록 해주었다고 극찬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임영님의 학술대회를 주관한 한국대중음악학회는 국내 대중학회의 학문적인 교류의 활성화와 연구 고도화를 위해서 결성한 전문 연구단체인데요. 매년 2차례의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임영님의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죠. 특히 이기웅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장님은 임영님에 대해서 2020년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임영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전무한 수준이었던 만큼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다루기로 했다며, 학회가 임영님의 행보를 신드롬 수준으로 분류한 배경에는 압도적인 통계가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 공식 유튜브 채널은 현재 채널 구독자가 168만 명으로 채널에 올라간 773개의 영상 중 콘텐츠의 총 조회수는 26억 7천만 회를 넘어섰고, 또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에서는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108억 회를 넘으며 솔로 가수로는 유일하게 다이애클럽 아티스트가 됐다면서, 이런 식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한국 대중음악사를 통해서도 극히 드물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로는 조용필님과 서태지, BTS 정도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BTS는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에 역수입된 경우이고, 조용필님은 TV 보급과 함께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례라면서, 특히 임영님은 X세대 등 특정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시대적인 영향력을 보인 서태지와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영님 신드롬을 이끈 세대로는 60대 이상의 고학력, 중산층 여성을 꼽았는데, 기존 대중음악 시장에서 소외됐던 이들을 사로잡으며 결정적인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라면서, 임영웅 팬덤의 활동 방식이 아이돌 팬덤과 유사하면서도 아티스트와 팬 관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통상 아이돌 팬덤은 아티스트에 대해 내가 키웠다는 프로듀서나 양육자의 태도라면, 임영님의 경우는 팬덤에 대해서 섬김과 배려가 선행한다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또한 사친과 효를 미덕으로 삼는 장르적인 특색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지시했는데요. 바램이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임영님이 공연한 무대에서 핵심 미덕인 가족애를 전달함으로써 팬덤의 결집에 성공했다며,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가족애는 영원한 주제이고 장르적인 자산이라면서 임영님의 음악은 이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한편 임영님 개인은 물론 팬클럽 영시대가 연이어서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는데, 아티스트가 표상하는 이 같은 감정 실현을 위해서 선행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실제로 임영님은 지난달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신이 개최한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 티켓 판매 수익금 12억 원 전액을 월드비전과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밝혔고, 영시대 팬들도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님의 절제된 창법과 트로트에 국한하지 않는 다양한 레퍼토리 역시 성공 요인으로 꼽혔는데, 트로트가 갖는 한의 정서가 맞닿아 있지만 심파적인 감성에 함몰되지 않는 창법이 보다 더 완숙한 감정 표현에 적합하다고 설명했고, 또 트로트 가수들의 주 수입원이 되는 행사 대신에 콘서트를 통해서 팬들과 유대를 강화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트로트는 저속하고 경박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임영님은 자신만의 퍼포먼스와 창법으로 장르의 수준을 확장하고 늘리는 데 성공했다면서,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장르적인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학회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인기 비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분석 내용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영님 발음과 관련된 치촬음 관련 언급이 나왔죠. 한 언론사는 임영웅 국민적 인기 이후 기가 막힌 쌍시옷과 시옷, 학회 분석까지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임영님의 특징은 읊조리듯 하면서도 정확한 발음 구사가 특징이라며 시옷과 쌍시옷 등의 자음이 만들어내는 치차름은 대중가요 보컬에서는 거슬리는 소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임영님은 치차름을 자주 활용하면서도 이를 거슬리지 않게 처리한다면서 임영님의 남다른 비법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는 했지만 장르를 트로트에 국한하지 않고 활동한 점도 인기 요인 중의 하나라며, 록과 댄스, 힙합, 포크, 재즈 등 장르를 확장하면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갖추게 되었다고 분석해 주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사는 감정 삼키는 절제의 창법, 국민가수 임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최근 임영웅이 댄스와 락 장르의 곡에서는 트렌디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라면서 절제된 창법, 편안한 음색, 진정성 있는 목소리, 가사 전달력, 위로가 임영님의 본질이라면서 이것이 팬들이 임영님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가 본질, 임영웅 국민적 인기 비결 학계 분석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임영님은 국민가수로서의 명성을 얻고 임영웅이라는 장르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위로의 목소리가 그의 본질이라고 강조해 주었죠. 한편 임영웅 현상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해봐야 한다며, 그는 1930년대 유행가로 시작한 트로트가 현재 음악적 특징이 약화되고 범주화되기가 어려웠는데 이에 따라서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존재한다면서, 임영님의 노래가 음악적으로 트로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